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근막경선 해부학 5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결합 조직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결합 조직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는지, 그리고 기계적 스트레스가 조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합 조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조직은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가 특정 물질을 분비하여 조직을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유연성과 민감성을 지니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인공적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또 결합 조직은 신체 활동의 정도나 부상 여부에 따라서 구조와 성질이 달라지는데요. 즉 신체 환경이 변화하면 결합 조직도 이에 맞게 적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결합 조직도 더욱 강화되고요. 반대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감소하는 거죠. 즉, 결합 조직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신체의 요구에 따라 형태와 성질이 변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운동을 하면 강화되고 움직임이 부족하면 약화되는 특성을 가진 거죠. 그렇다면 결합 조직은 어떤 원리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계적 스트레스와 피해조 효과인데요. 우리 몸은 외부의 힘을 받으면 그에 맞게 반응을 합니다. 뼈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 강해지고 자극이 줄어들면 약해지는데요. 이제 기계적 스트레스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피해조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를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지속적으로 보수되고 재구성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나무가 바람에 맞으며 적응하듯이 인체도 손상이 되면 스스로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계적 스트레스인데요. 기계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조직 내부에서 미세한 변형이 발생하면서 이 과정에서 분자 간 결합이 변하거나 늘어나게 됩니다. 생물학적 조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피해조 효과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되는데요. 즉, 조직이 압박되거나 신장될 때 전기장을 생성하면서 이것이 조직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뼈는 기계적 하중에 따라서 밀도가 변화하는 대표적인 조직인데요.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지면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뼈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중이 줄어들면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뼈가 약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농구 선수들은 경기 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점프하고 착지하면서 정강이 뼈와 대퇴골의 밀도가 증가하는데요. 착지 시에 강한 충격이 뼈와 관절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면서 그 반응으로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뼈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우주 비행사는 무중력 환경에서 중력 하중이 사라지면 피해조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결과 파골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구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은 귀향한 후 뼈 강도를 회복하는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기계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결합 조직은 변화하며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뼈뿐만이 아니라 결합 조직에서도 기계적 자극에 따라 세포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것은 조직의 구조 변화와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해부학 교재에서는 결합 조직의 적응 특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데요. 결합 조직은 신체의 다양한 관절이 필요로 하는 하중과 움직임에 맞춰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거골화 관절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면서 이 관절이 다양한 하중과 움직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밝혀냈는데요. 이러한 적응 현상은 단순히 관절의 구조 변화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주변 결합 조직과 근육의 긴장 증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프의 법칙에 따르면 장기간의 압력이 가해지면 뼈의 형태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그림에서는 정상적인 흉추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반면 B 그림에서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척추체가 변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압력은 주변 결합 조직과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키고요. 골막이 당겨지면서 비유성 골구, 뼈 돌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인 적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좀 이어질 수 있고요.
신체는 지속적인 하중과 반복된 움직임에 따라서 뼈와 결합 조직의 현상을 변경하며 적응하는 거죠. 이제 울프의 법칙을 통해 기계적 스트레스가 인체 구조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원리를 활용해서 조직 회복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 효과를 기반으로 한 치료법은 단순히 뼈 조직뿐만이 아니라 결합 조직의 세포의 기질, ECM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유도하고요. 콜라겐 합성과 조직 복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전기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초음파 치료, 펄스 자기장 치료 등이 있고요. 전기치료는 불유압 골절 환자에게 적용되어서 피해조 효과를 활성화하고 골 형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는 테니스 엘보, 외측상가염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만성 결합 조직 손상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요. 초음파 치료는 힘줄과 연골 조직의 회복을 돕고 콜라겐 배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스 자기장 치료는 골절 회복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피해조 효과를 기반으로 조직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고요. 실제로 골절 회복, 힘줄이나 연골 손상, 근막 조직 재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직의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근막이 어떻게 자세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앞으로 굽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가슴이 움츠러들고 등이 둥그러지는데요. 이러한 자세로 인해서 특정 부위가 긴장하면서 근육과 근막 조직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머리는 체중의 약 7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이 무게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 등 부위의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긴장해야 하고요. 이로 인해서 기능 저하와 압통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육은 원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지만 일부 근육은 특정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긴장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긴장은 근막을 통해 주변 조직으로 전달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근막 배열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목 뒤쪽과 허리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되고요. 이때 근막 조직이 반복된 패턴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이 되고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근막은 탄성과 소성 변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탄성 변형은 힘이 가해졌다가 사라지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이야기하고요. 소성 변형은 지속적인 장력이 가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고무줄을 너무 오래 늘리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인대, 건막은 콜라겐 배열을 통해 신장이 될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늘어난 에너지를 반동으로 활용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달릴 때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면서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에너지를 반동으로 사용해서 추진력을 높여 이 과정에서 하태삼두근,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등척성 수축을 유지하면서 아킬레스건이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도록 돕습니다. 근막의 변형 과정과 탄성적 선질을 이해하는 것은 근막 치료나 도수 치료를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고요. 조직의 점탕성을 고려한 접근법은 치료나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근막은 탄성과 소성 변형뿐만이 아니라 가소성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움직임 패턴에 적응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움직임이나 자세가 지속되게 되면 근막은 그 움직임에 맞춰서 섬유 배열을 재구성하고요. 조직의 특성이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유지하면 섬유화세포가 해당 부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근육과 근막층 사이에 추가적인 콜라겐을 분비하는데요. 이때 피해조 효과가 발생하면서 콜라겐 분자들이 특정 방향으로 정렬되며 근막 조직이 더욱 단단해지고 구조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콜라겐 섬유는 수소결합을 통해서 단단하게 연결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거죠. 이 원리는 특정 방향으로 반복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때도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 A에서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배열된 근막 섬유가 반대쪽보다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왼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의 근막이 더 발달했을 가능성이 크죠. 특정 방향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조 효과가 활성화되면서 섬유아세포가 해당 방향으로 더 많은 콜라겐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막의 형태와 조직 배열이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된 근육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근육의 피로가 누적되고 본래의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근육 내부에 국소적인 통증 지점이 형성될 수 있고요. 이 부위를 좀 누르거나 특정한 움직임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면 젖산 등의 대사산물이 축적이 되면서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 내에 pH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염증 반응을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증가하거나 피로감이 심화되거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또 근막과 결합 조직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근막과 근육이 너무 단단하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유연하면 관절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막 조직의 이완과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요소는 손상된 조직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체의 흐름을 개선하고 근육 기능을 회복시켜 감각 운동 체계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잘못된 자세나 불균형한 움직임 패턴을 수정하고 근막의 과도한 견인력을 줄여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만 적용하면 증상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치료와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물리치료사인 다이앤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치는 자는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요소는 통증이 있는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요소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단순히 허리 근육을 마사지하고 늘려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아니죠.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걸음걸이나 골반 정렬 문제, 흉추 움직임 제한 등 다양한 원인에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증상 완화보다는 이러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근막 조직의 이완과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를 살펴봤고요. 하지만 근막과 결합 조직의 변화는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전체의 균형과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부상이 누적되게 되면 결합 조직은 이것에 적응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신체 전반의 균형과 기능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합 조직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결합 조직 세포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자극에 따라서 세포의 기질을 생성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별적인 조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전체의 균형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자극이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해당 부위의 세포와 조직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이러한 반응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근막과 결합 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축적되어서 신체 움직임 패턴과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소적인 상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소적인 상태는 특정 부위가 부상당하거나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직이 보이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부위에 시작된 작은 변화가 신체 전체의 균형과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때 근막경선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부위에서 보상작용이 상실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움직임 제한으로 이어지는 부동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성은 특정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돼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제한이 지속되게 되면 신체의 유연성이 저하되면서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위의 근막이 단단해지거나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영향이 연쇄적으로 전달되면서 다른 부위의 움직임까지 대한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부동성이 점차 확산되면서 근막막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막이 심하게 변형이 되면 단순한 움직임 제한을 넘어서 신체의 정렬과 기능 자체가 변하게 되면서요. 회복을 위해 더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동치료, 관절 도수치료, 보조기나 보호대의 사용이 고려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수술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나토미 트레인 같은 비침습적 치료법을 활용하게 되면 근막의 균형을 조정하고 신체 정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근막과 결합 조직의 적응 과정, 피해조 효과, 그리고 근막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막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과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바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고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면서 운동 지도나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